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현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현 작가의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동백꽃 8회가 마지막 회 제4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동형 모의고사 8회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아직 구독자 아닌 분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은 마지막 회 마지막 강 71번부터 80번 1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매도인 담보책임에서 물건하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걸 발견하기 쉽죠? 물건하자입니다. 권리하자는 등기부를 봐도 모를 수 있지만 물건하자는 4살짜리 꼬마도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기 매수인은 행사할 수 없고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이치되겠는데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이때는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권리하자에서만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짧아요. 선이 안날 6개월입니다. 그 다음 법률적 제한이나 법률적 장애가 있다면 이건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 또는 목적물하자로 된다고 판시합니다. 자, 그럼 물건하자는 특정물과 불특정물, 종류물로 나눕니다. 특정물을 예를 들어서 가벽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을이 매수합니다. 근데 주택이 보통 하자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즉 발만 디뎌도 집이 무너지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면 안 되죠. 계약 전부 깨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고자고 사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보일러가 살짝 고장났다. 그럼 보일러 고쳐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이때는 해지 없이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물 하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에어컨 A 모델 한 대를 사는데 이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공장에 수만 대가 있죠. 이게 불특정물입니다. 이 중에 한 대를 샀는데 그래서 한 대가 집에 배달이 왔어요. 근데 그 한 대가 재수없이 하자가 있죠. 이게 이제 이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 깨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바람은 잘 나와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뭐 필터가 약간 이상하다. 그때는 필터를 고쳐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특정물 하자와 불특정물 하자 똑같네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눴겠죠. 자, 특정물은 저 갑소유 주택은 지구상에 딱 하나죠. 그게 특정물인데 불특정물 에어컨은 을에게 온 거 한 대가 전부입니까? 똑같은 게 갑 공장에 수만 대가 있죠. 그러면 매수인은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새 거 갖고 와. 공장에서 새 거 갖고 와라고 완전물 달라고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진상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이렇게 진상 부릴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불특정물이죠.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 권리로 규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아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니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리을 진상 부릴 수 있다. 그럼 디귿이 없어서 1번이 정답입니다. 72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 합의 해제 도구 넘쳐요.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1번, 2번 두 개 묶으세요. 자, 합의 해제는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릅니다. 1번처럼 손해배상이나 2번처럼 이자 같은 거 합의했어야 돼요. 그런 합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도 붙일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합의 특약을 해야 됩니다. 다음 3번이 나가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자동 복귀하죠.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지 그 중에 혼나고 나가리 등기 없이. 4번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 경우와 같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죠. 그래서
합의 해제에서도 법정 해제 규정 중 하나 제3자 보호 규정 그거 하나만 적용됩니다. 5번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다음 매수인도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그럼 둘 다 계약 깨자는 건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게 일종의 묵시적 합의 해제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계약금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이 나오니까 자세히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565조 해약금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정이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누가 잘못한 거 없죠. 그래서 이 해제를 제목처럼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 하죠. 그래서 1항은 누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항에서 551조 규정이 가로 열고 해제와 손해배상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항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은 일단 유물계약이죠. 계약금 100% 다 지급해야 됩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줘도 되고 뭐 이틀 후에 줘도 되고 아무튼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가격의 X부동산 있는데 을가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을 1억 주기로 약정합니다. 그럼 이거 요물계약이라 1억 100% 다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근데 매수인이 7천만 원만 지급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죠? 1억 100% 다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원칙 매매계약을 주된 계약을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러니까 을은 7천만 원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어요. 매도인 갑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와 비교할게. 자,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이 지금 갑에게 계약금 1억을 먼저 주기로 했죠. 근데 만약에 안 준다면, 전부를 안 준다면 갑은 주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줘요. 그러면 1억 주기란 그 약정, 1억 주기란 그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지 못하는 거죠.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처럼 갑과 을은 원칙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주고받은 7천만 원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계약금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을과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1억을 약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수인 을이 1억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럼 이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합니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를 명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해약금 해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이 해제 못합니다. 그럼 이행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자는 배액을 줘야 되는데 을이 안 받으려고 도망다녀요. 그런다고 꼭 을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할 걸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해지하면 누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지 않고 그 다음 이행 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따라서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래 네모 2번 채무불이행 법정해지 나와요. 이것들은 해약금 해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약금 해지는 이행착수가 중요합니다. 이행착수 전에만 가능하죠. 자,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매매계약 이행착수가 뭐죠? 매수인은 돈 주는 거죠.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입니다. 그게 이행착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게 이행착수일까요? 돈 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설사 승소 판결 받아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돈 안 줬잖아요. 그 다음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행착수 했습니까? 안 했어요. 돈 준 거 아니죠?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시험 정답이죠. 그 다음 자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했어요. 그럼 이건 이행착수죠. 돈 줬으니까. 그 다음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를 가로열고 중도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전 6월 10일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래도 이행착수입니다. 뭐 돈을 늦게 준 게 문제가 되죠. 먼저 준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게 이행착수인가 애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 565조는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지만 해약금 해제하지 맙시다. 그런 약정 가능합니다. 그럼 약정하면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네모 2번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채무불이행하면 이제 법정 해지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 특약에 따릅니다.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자 교부자가 채무불이행하면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수령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즉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계약금 폐익을 돌려준다고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이 약정이 위약금 약정이죠. 그럼 약정하면 이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1억씩 손해보기로 약정했죠. 따라서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는 겁니다. 한편 갑과 을이 계약금 1억을 주고받으면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아무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부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수령자는 해지, 매도인은 해지하면서 계약금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같은 약정 안 했으니까. 그럼 매도인은 1억을 그대로 돌려주고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령자가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매수인이 해지하면서 이 손해배상으로 폐익 받을 수 없습니다. 밑에 약정 안 했으니까. 그럼 자기가 준 1억만 돌려받고 여기도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그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채무불이행 쪽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약정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 위아래에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위아래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그럼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그럼 밑에 보지 마세요. 해약금 해지는 이행착수 전에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누가 채무불이행합니다. 그럼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위쪽 보지 마세요. 여기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약정했는가? 그래서 위약금 약정해야 계약금은 위약 성질 갖고 그런 약정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갖지 않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럼 자 오른쪽에 보세요. 계약금은 둘 중에 뭐로 추정됩니까?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그냥 법조문 565조가 있으니까 추정되므로. 그리고 위쪽에 지금 썼잖아요. 보라색 선 위쪽이 지금 해약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도 해약금이 찍어야지. 그 다음 다시 해약금 추정되므로 별도의 약정, 그 말이 별도의 해약금 약정이 없어도 법에 있어서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아래 칸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란 게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위쪽은 법에 있고 아래쪽은 법에 없는 차이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73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했고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성질을 갖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3번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행 착수 했나요? 네, 했습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가분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아까 1억 중에 7천만 원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그랬죠. 약정계약금 예외적 해지할 수 있더라도 약정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동그라미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럼 이행 착수했나요? 안 했어요. 돈 준 거 아니죠? 그래서 가분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4번 임대차 차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지문이지만 맞습니다. 특별히 틀린 거 없어요. 2번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연대에서 차임 지급을 부담한다. 공동으로 임차했으니까. 2번도 처음 봅니다. 네, 특별히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문제를 어디 이상한 걸 골라냈습니다. 구석구석. 자, 3번 주의하세요.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자 동그라미 쳐요. 차임 증액 청구 동그라미 써보세요. 9월 1일 9월 1일 그러니까 9월 1일 날 차임 증액 청구해서요. 거기에 대해 그 다음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 동그라미 씁니다. 10월 1일 10월 1일 결정한 경우 증액 청구 의사표시 한때 이게 9월 1일 써요. 9월 1일 9월 1일에 서고봐요. 그 여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9월 1일 날 올려줘 그랬죠. 안 올려주니까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10월 1일 날 올려줘 그랬죠. 그럼 10월 1일 날 올려주란 말은 9월 1일 증액 청구가 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소급해서 요력이 생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임차인의 차임연체 동그라미 채무불이행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연체 차임액이 1기네요. 1기 차임액이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하면 그 약정 무효입니다. 법에서는 2기죠. 2기 연체할 때 해지하는데 당사자가 1기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었죠. 그럼 그 약정은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야미 2기 연체 규정은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5번 가분자 동그라미 쳐요. 을소유 X주택 동그라미 예관에서 을과 보증금은 3억 원으로는 임대체결 체결하고 동그라미 쳐요. 2018년 3월 5일 동그라미 그리고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그래서 우선 면적권 다 갖췄네요. 다음 병은 동그라미 쳐요.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해서 저당권 동그라미 써놓습니다. 병 지대가였고 갑은 동그라미 쳐요. 2020년이네요. 2020년 3월 9일 동그라미 X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왜 이 등기한 거죠?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 을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쉬운 데 있었네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 밑에 험한 길이 예상됩니다. 자 2번 임차인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즉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그래도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권리가 공시가 되죠. 그래서 대항요건을 상실 즉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조건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3번 자 가로쳐요.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씁니다. 선 두 번째 가로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써보세요. 후후 동시행하기 있지 않다 맞았죠? 그러니까 을이 보증금 안 주니까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가로 보증금 하나니 선이행,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행입니다.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에 매각된 경우 갑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가 문제되는데, 자 경매가 나오면 자기 권리를 등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할 필요 없고 자기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갑은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럼 공시가 되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갑이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병보다 날짜가 빠르잖아요.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에 경매된 경우 정의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가? 병은 저당권을 2018년치 되겠죠? 따라서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병이 선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6번 주택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가 3억으로 가정합니다. 3억을 지급하고 자 대항요건 동그라쳐요.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값이 그 주택을 제가 시가 5억으로 가정합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 매도하였다. 그럼 자 병은 얼마에 사는 거죠? 2억에 사야겠죠. 왜냐면 첫째 줄에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치르겠죠. 그럼 을은 나갈 때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3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3억을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병은 5억짜리를 지금 2억에 산 겁니다. 자 옳은 겁니까? 1번 임대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했죠. 면했기 때문에 양수인 병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그럼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입니다.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평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죠. 이것도 여러분 공부했죠. 자 임차인이 대항력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평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도 제3채무자 지위 승계한답니다.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 3억을 반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죠. 병이 내주려고 5억짜리를 2억에 샀잖아요. 그리고 다시 갑한테 3억 받습니까? 미쳤어요. 5번 만약 갑이 자채권 담보 동그라미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 동그라미. 그러면 다 동그라미 친 게 담보와 양도입니까? 이게 양도담보죠. 그럼 양도담보가 있으면 뭐하고 똑같죠? 저당권. 그래서 씁니다. 저당권.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뒤에 소유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금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집합건물법에서 담보책임 계산점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분양자 및 시공자는 건물 하자에 담보책임 진다. 이병 계산점이 나왔죠. 그럼 전유 부분은 개개 거니까 개개인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고, 반면 공용 부분은 우리 거니까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자 눈을 크게 떠요. 눈을 크게 뜨세요. 유유용용용 눈을 크게 뜨면 끝납니다. 유유용용용. 자 77번 집합건물법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동그라미 쳐요. 용도에 따라 동그라미 맞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니은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에 틀렸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입니다. 디귿
구조상 자 공용부분 동그라미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할 수 없다.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죠. 심법 깊이 혼나 공공 구속되지 외웠죠. 리을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 져야겠죠.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카등기 담보법 잠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목적물 사용 수익을 누가 하죠? 그러니까 카등기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에 국민은행이 저당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 누가 사용해요? 여러분이 사용합니까? 국민은행이 와서 삽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도 원칙적으로 채무자, 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나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 가로열고 임차인 등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걸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그래요? 채무자나 그 승계한 자가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청산 절차를 종료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 담보권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채권자는 목적물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즉 양도담보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고 또는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자에게 인도 청구할 때 자, 양도담보권자는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지만 청산해야 소유자죠. 아직 청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 담보권 실행, 돈 안 갚으니까 담보권 실행할 테니까 그걸 근거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78번.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연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X건물 시가 2억 원에 관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게 담보를 목적으로 등기해서 양도담보입니다. 자, 틀린 겁니까? 그럼 양도담보는 일단 저당권하고 똑같다. 1번. 갑은 X금을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에 동남쳐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자, 2번, 3번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이번 채권자 갑은 을로부터 X금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자,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대신 3번 갑은 동그라미 쳐요. 담보권 실행 동그라미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해서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갑은 을 설정자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을이나 병이 원칙 사용합니다. 5번 갑은 청산해야 소유자인데 아직 청산했단 말 없죠? 그럼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갑이 X건물을 자 선의정 동그라미 여기 선의 3자 보호 있어요. 선의정 보호됩니다. 선의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정은 보호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9번 상위법입니다. 을은 갑소유 X건물을 갑으로서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이 임대차가 잘 보세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그 말이 대항력 없는 그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 없는 경우입니다. 기억, 을이 이제 폐업해버리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니은, 을이 폐업 신고한 후 그럼 대항력이 상실했죠? 옛날 거 상실했습니다. 근데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디귿, 병이 을로부터 X금을 적부하기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그 다음 자 병명이 동그라미 쳐요. 전차인 명의로 다음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하고 사업 운영하면 대항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직접 점유해요? 병. 그럼 그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라면 전차인 병 명의로 주민등록. 여기 상위법은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그래서 기억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서 자 명의사익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 다 무효가 되죠.
근데 그 무효 가지고 이제 악이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의 선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선이 악이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징이죠. 비통착사강은 선이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 무효는 악이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종중이 종중 외의자에게 명의되겠거나 법률상 배우자가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에 있을 때는 언제나 유효가 아니고 탈세나 탈법 등 법령 회피 목적 없을 때만 유효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음 이자금 명의탁에서 원칙 무효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가 명의탁 확정을 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면 원칙 이거 다 무효죠. 왜 무효죠? 원칙 무효니까. 더 정확히 갑과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 원칙으로 가서 다 무효.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안 넘겨요. 그럼 갑은 명의치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나 해치는 유효일 때 하죠. 여기 무효라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하죠? 갑이 소유자, 갑이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배제 청구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할 수 없다. 근데 을이 병에게 팔고 등기해버리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이제 실명구 4조 3항에서 1항 약정 무효 및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3자도 보호되기 때문에 을 등기 무효 0이더라도 병은 100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단 병이 만약에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다면 그때는 민법 103조 무효입니다.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그 다음 다시 갑부동산을 을가 명의태 확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서 둘 다 원칙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라 이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무효는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금액 아닙니다. 즉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가 외웠습니다. 강제입행, 강박, 통정의 명의신탁.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니에요. 양도세 등 조세 이걸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조였죠. 그래서 다시 왼쪽 이 무효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은 금액 아니라 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즉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게 진정 명의 회복을 논의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청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제3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 판례는 신탁자 갑의 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연히 병에서 을,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럼 지금 신탁자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갑 너 을에게 명의취득하지 말한 거죠. 을이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리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취득하지 말한 겁니다. 자 이제 동백국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80번 갑은 자 가르쳐보세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가르칩니다. 그 다음 2019년 5월 자 배우자 을 동그라쳐요. 을과 명의시탁 약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특이하죠. 법령상 제한을 회피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럼 이때는 배우자 간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약정했습니다. 무효. 약정을 하고 자신의 X금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등기 동그라십니다. 그럼 등기도 무효죠. 자 이자가 무효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요. 1번 갑은 소유권을 위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시탁자 해지 동그라미. 무효라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금을 점유하는 경우 을 명의 수탁자 점유는 타주입니다. 따라서 취득 시할 수 없어요. 4번 을 써요 0, 0. 을이 병 너는 100, 100. 병에게 X금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죠? 틀렸습니다. 5번 의리평에게 X건물을 적부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럼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착합의 물권적 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사선 뒤에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동산 보트질성 김하연 작가가 연출한 동백꽃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연 작가의 동백꽃 강의를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합격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2022년 내년부터 방문각으로 자리를 옮겨서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제 동백꽃 강의 이어서 백선 특강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제 채널을 시청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